네, 여러분들은 이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료? 보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고지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지 의무로 인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폐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년차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 탈출구에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고지 의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 설계사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려면 우리 소비자분들도 보험가입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이 고지 의무 현재 신상품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병자보험 고지 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병자보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린 영상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유병자보험 고지 의무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실을 위반했을 때는요, 보험사에서 3년 내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 돈 보험료 돌려줍니까? 과거에는 돌려줬던 시기도 있는데요, 이제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많이들 가입하시기 때문에 이 냈던 보험료를 아예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3년 내에 강제해지는 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암과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요, 암보험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대신에 3년 이내라고 하면 보험은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고 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겠죠. 이 고지 의무로 보험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수기준 심사 조건이 타이트하다고 하면요, 보험료는 어떨까요?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고지 의무를 완벽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고지 의무에 따라서 이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먼저 315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개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입니다. 이 3개월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질병 확정 진단은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내 질병명을 들으셨을 때 이걸 질병 확정 진단이라고 합니다. 환자분 감기네요. 환자분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질병 의심 소견은 뭐냐면요, 고혈압이 의심되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봅시다. 검사상에서 뭐 조그만 게 보이는데 다른 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봅시다 하는 것을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하고요. 치료는 뭐 감기 치료, 고혈압 치료 이런 모든 치료가 해당이 되고, 입원은 당일 입원도 포함이 됩니다. 수술은 제왕절개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이 용종 제거 수술도 수술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투약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나는 약국에서 약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투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사 먹었다, 이거는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고지 의무의 전제 조건은요, 의사로부터입니다.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산 건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죠. 다음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1년 이내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추가 검사는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를 추가 검사라고 합니다.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 이거를 재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검사, 1차 검사와 추가 검사, 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 추가 검사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문진을 받고 질병 의심 소견 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
경우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1년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CT 검사하는 경우, 이거는 하나의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례 첫 번째입니다. 1년 이내 8개월 전에요,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바로 위내시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추가검사, 재검사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추가검사는 1차 원검사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 재검사는 1차 검사하고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경우, 둘 다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1년의 검사로 보는 것이 맞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갑상선 결절로 인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 매년 같은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검사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2024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병증 변화 없는 재검사는 고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6월에 자궁근종이 발견됐고 2024년 12월에 추적검사 크기 변화 없음, 수술 필요 소견 없다고 하면 병증 변화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요, 이 검사를 받은 게 3개월 이내라고 하면 질병 확정 진단이나 의심 소견, 고지사항에 포함될 수 있고, 5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7번 이상 치료받았다고 하면요, 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7개월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요, 또 다시 CT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1차 검사, 엑스레이 검사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검사, CT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검사에 해당이 돼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1년 이내라고 한다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추가검사, 재검사는 1차 원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게 되면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고, 한 번의 검사로 끝났다고 하면요, 1차 검사, 원검사로 이제 추가검사, 재검사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난다고 하면 고지 의무는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년 이내 고지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술은 단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요, 5년까지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실 부분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 이상 투약. 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 이상 투약은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그리고 누적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으로 3년 전에 3일 치료를 받고 2년 전에 4일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동일한 원인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3년 전에 티눈으로 5번 치료를 받고 2년 전에 고지혈증으로 2번 치료 받았다. 그럼 같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지혈증으로 4년 전에 15일 약 처방 받고 2년 전에 15일 약 처방 받았다. 누적해서 동일 원인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되고, 티눈으로 15일 처방받고 고지혈증으로 15일 처방받았다 하면은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의 고지 의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요, 해당 질병들은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HIV 확정 진단 받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10대 질병은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7년 전에 암 진단 후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고지 의무에 포함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암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했는지. 만약 4년 전까지 항암 치료했다 그러면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3년 전에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뇨 10대 질병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의심 소견은 10대 질병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상품을 보여드리면서 이 고지 의무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상품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 이 유병자 보험의 상품은 5년까지의 입원 수술을 보는 3호 간편심사 보험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입원 수술을 6년, 8년, 10년까지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입원 수술을 안 했더라도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이 3호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던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10년, 8년, 6년까지의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보험료 비교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더 예전으로 흘러가면요, 예전에는 3, 2호 간편심사보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입원 수술이 전혀 없더라도 혈압이나 뭐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으로 3, 2호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표준 건강 고지형 보험도요, 원래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이력을 받는데 요즘에는 6년에서 10년까지의 입원 수술이나 3대 질병 이력을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고지 의무가 길어질수록, 고지 의무가 타이트해질수록 보험료는 어떨까요? 네,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예전에 가입해 놓고 아직까지 점검 안 받아보신 분들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고지 의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내 보험 점검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카카오 유선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국 무료 방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위에 번호나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 바로 연결되게끔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험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